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이제 청소년들의 결선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선거 문화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까지 이 강연 콘테스트가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강연 콘테스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유권자의 날인 5월 10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7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입니다. 참여하신 국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경험한 민주주의, 주권의 의미, 선거 참여나 정책 선거의 중요성 등 피부에 와닿는 진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에 담아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경험한 감동 있는 선거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 사는 이웃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듣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로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연 콘테스트를 통해 선거에 관한 아름다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강연 콘테스트가 행복한 우리 동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소통과 축제의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장감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던 무대 뒤. 특유의 생기발랄함으로 무장한 우리의 청소년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래 유권자들, 청소년들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 타이틀을 달고 예선부터 본선, 결선까지 진출한 손지우 학생. 겉으로 보기엔 덤덤한 듯한데 그 떨리는 속마음은 본인만이 알겠죠? 나이는 어리지만 스스로 준비한 강연으로 씩씩하게 무대에 오르는 손지우 학생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좀 결선까지 오니까 좀 긴장이 돼요. 네. 제가 또 어리기도 어린데 또 1번인지라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빨리 해버리자는 그냥 그런 심정으로. 손지우 파이팅! 안녕하세요. 신정중학교 2학년 손지우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서 막상 뽑은 정치인들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이모는요, 내가 뽑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다 라며 한숨을 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사람을 뽑았어? 라고 물었는데요. 이모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지 라고요. 이런 실수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할까요? 잘못된 정치인을 뽑지 않는 방법을 윌리 찾기 게임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 찾기 게임인데요. 그림 속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과 표정으로 윌리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진짜 윌리를 나눠낼 때 수많은 가짜 윌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내면까지는 볼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그림 속 심사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림 속 여성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투와 관련된 정치인이 떠오르지 않나요? 인사권과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일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시시하고 묻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용기 있는 자의 고발 또한 정치의 권력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아노 위에 $1000가 보이시나요? 돈만 밝히는 정치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반성하고 사과해도 유권자들은 그들의 인격과 도덕성에 실망해 등 돌려 벌리고 말죠. 저 위에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저 둘은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 후보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정치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상대당의 정책을 정당하게 비판하지 않고 비난만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죠. 문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과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바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의 모습들은 유권자의 투표를 떨어뜨리고 등 돌리게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더 떠오르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진에서 윌리, 즉 올바른 정치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사회에서도 반영이 되는데요.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의 기본 자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자세는 바로 관심입니다. 요즘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그룹을 아시나요?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우리는 아미라고 부르죠. 아미들은 방탄소년단의 공연 일정과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지라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무대에 올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는 이해하기도 쉽고 정치인을 판단하기에 좋은 정보 제공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당의 공약과 선거 관련 뉴스도 볼 수 있죠. 유권 잘하면 선거 관련 우편물이나 정보를 찾아서 내가 뽑아야 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뽑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길거리를 떠들썩하게 메울 공약 소리가 또 들리겠죠? 국민과 국가를 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선거 후보자 정보 앱을 추천드립니다. 이 앱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지지하는 정치인의 공약과 공약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즉, 일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방탄소년단의 정보를 받아보는 것 같네요. 아주 쉽고 간편하죠? 여러분, 수적 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모이면 신을 이루고 물방울도 쌓이면 내를 이루듯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모이고 모인다면 진정한 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선거는 국민과 국가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모니터와 키보드, 실과 바늘 같은 존재로 국민과 국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 6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뒤늦게 속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깐깐하게 결정하셔야겠죠? 자, 공약은 무엇인지,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유일 리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지호가 좀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막 예민했었는데 좀이라도 틀릴까봐 제가 막 더 긴장되고 손에 땀이 나고 그랬는데 정말 잘해서 정말 기쁩니다. 지호야, 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이거 했다는 그 자체가 아빠는 자랑스럽다. 파이팅!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이 여러 명의 학생들은 뮤지컬 형식의 강연을 준비한 선거관리 요정들 팀. 사실 선거관리 요정팀은 이 결선 무대가 정말 꿈 같은 일이라는데요. 사실 저희가 큰 기대 없이 올라와서 아마 한 본선쯤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결선까지 올라와서 사실 조금은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올라온 김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뮤지컬부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인데 대회에 나가서 결선까지 진출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시면서 동시에 또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란 뭘까?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렸어. 불교에서는 말해 시간은 순환하는 거라고. 하지만 크리스트교에서는 시간은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난 아직 시간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나간 시간도 현재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지나가더라도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투항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투항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무려 18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해놓고 아직도 부족합니까? 신군부에서는 몇 년 동안 국민들 귀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할 예정입니까? 박정희 암살 사건을 명분으로 여러 권력기관들 장악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대학생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모든 신군부들은 물러가십시오. 우리는 민주화를 원합니다. 쟤 맞지? 그런 거 같은데? 야! 일어나봐! 아우, 이게 더 아픈 것 같아. 근데 누구세요? 우리는 선거관리 요정의 요정들이야. 요정이요?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요정들이야. 나는 3.1운동 때 맹활약을 했던 유관순이야.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독립의지가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지. 일본의 폭정으로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었거든. 나는 제주 4.3 사건 때 토벌대의 발포로 죽은 학생이야.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던 미군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형태에 분노해서 시위를 벌였지만 우리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남북분단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은 총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초토화 작전을 지시했고 그때 많은 제주도민들이 사망했지.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요정인데 혹시 날개 같은 거 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너는 특별히 큰 걸로 줄게. 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따라와봐. 저기 뭐 하는 거야? 오늘은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야. 근데 쟤네 저번 선거 때 투표 안 했었거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는 꼭 투표하게 하려고. 야!
근데 쟤네 나 오늘이 선거날인지도 모르는 거 같은데? 어떡해? 잘한 거 하나 있어. 뭔데? 동방선거 티켓팅 성공했다. 아 역시 언니. 맞지? 은니 어, 있다. 예. 알지? 이거지? 알지? 야 오늘 저녁에 가는 각 인정? 각? 가자. 이건 진짜 가야 된다. 이거 진짜 가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뭐하려고? 더 가지? 응? KTX? 더 가지? 이장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오니 박춘전의 할머니 손녀들은 무조건 투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이름 아이가? 우리 얘기 알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가야 그럼 뭐 어쩌라고? 야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성공했는지 아나? 이건 가야 된다. 저녁에 언니 저녁에 갑시다. 가자. 콘서트 기. 아 기. 이거 기. 투표 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또 아프다. 우리는 민주화를 수호하는 선거관리 요정들이야. 아니 내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뭐 투표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너네들 저녁에 콘서트 간다며? 응. 아니 콘서트는 내 생활에 진짜 필요한 거니까 가야죠. 아니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지. 그럼 투표는 왜 안 하는 건데?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내 생활에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너희 생활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건 너희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봐. 후보자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울까? 자신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거야.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투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교육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고, 또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지. 에이, 그래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힘이 있을까요? 야야,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어렵게 얻었는지 알아? 피와 눈물로 얼룩진 민주화운동들과 독립운동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지켜냈고 민주화를 이뤄냈어.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지. 한 표 한 표는 작지만 모이면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마치 이런 거지. 작은 물고기들이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 상어보다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선거 해야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던진 한 표 한 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에 필요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연령이 다르면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 차등 없이 선거권이 주어지는 평등선거,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직접선거, 선거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는 비밀선거. 이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 선거는 모두를 향해 열려있어. 저 결심했어요. 투표할래요.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걸 이제 잘 알겠어요. 우리 대신하는 대표자 뽑아주지. 맡겨간 점 민주주의죠. 대표자를 뽑는 건 중요해요. 우리 표는 정책을 크게 좌우해요. 우리의 대한민국 함께 발전시켜가요. 우리의 목소리를 지켜 우리 미래 우리 투표용지에 선거는 열린 문. 선거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 우리의
나 민주시민. 나도. 책임 회피하네. 투표하자. 자, 책임감 가질래. 의견이 모여서 더 소중해. 생각을 나눠.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 구분 말고 투표하자. 당신의 한 표를 던져. 우리의 미래를 위에 목소리를 높여줘. 선거 열린 문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투표해. 우리 함께 선거 열린 문. 선거는 내 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거니까. 맞아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죠. 차렷 경례. 세 친구가 똘똘 뭉쳐 결선까지 진출한 또박이 꼬망 세 팀. 순서를 앞두고 연습 또 연습. 하지만 긴장되는 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 조금은 힘이 될 것 같은 세 친구 또박이 꼬망 세 팀.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친구들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예선 통과하고 본선도 통과해서 이제 결선까지 오니까 되게 신기하면서도 엄청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랑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거를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박이 꼬망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딸랑 다 나왔다요. 100만 원 만에 다 나왔다요. 여보세요? 민준아, 너 학원 가고 있지?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엄마, 6월 13일이 전국 동시지방 선거라고 학교에서 부모님들께 꼭 투표하시라고 전해드리래요. 넌 그런 거 신경 쓸 나이 아니잖아. 그럴 시간에 공부나 해. 알겠어요. 맞다. 엄마, 다음 주는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라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빨리 학원이 나가. 이따 집에서 봬요. 야, 들었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 엄마도 내가 선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냥 몰라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나 그냥 이번 우리 학교 정교회장 선거도 아무나 찍어서 내려고. 야, 그럼 안 돼.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방금 보신 상황처럼 우리 청소년들은 선거에 관해 꽤나 비관적인 생각을 지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봉평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말이죠. 여러분, 여기 퍼즐이 있어요. 근데 한 조각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 행복, 평화, 마지막 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자, 우리 그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정교 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갖게 됩니다. 어린 줄만 알았던 11살 아이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투표는 어른들만 하는 것,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답한 것을 보아 교내의 정교회장 선거조차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의 인식이 어른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질문하면 어른들께서는 대답해 주시지는 않고 너희는 아직 어리니까 몰라도 돼. 너희는 공부나 해. 처럼 우리는 어른들께 이런 말들을 들으며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조차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대로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갑자기 판단 능력이 생기고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른들의 반응에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또 다른 사회 안에서 제 역할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때문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셔야 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우야, 어때? 이제 어른들이 너희는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해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아? 솔직히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더 봐볼까? 여러분, 자유나라 평등나라라는 소설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입버릇처럼 나오는 헬조선이라는 생각을 없애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일부분을 예로 들자면 평등나라 사람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해주는 직업에 따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대신 모두의 소득이 같아 빈부격차가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유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세금을 내지 않아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참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자유나라와 평등나라의 장점이 골고루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선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겨가며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스리고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소중하고 행복한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고 미래의 유권자 청소년들은 늘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완성되지 않은 퍼즐 기억나시죠? 혹시 이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손 들고 발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저기.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바로 유권자입니다. 한 조각으로 인해 퍼즐이 완성되지 못했듯이 저 많은 것들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유권자가 없다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팀명이 조금은 특이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의 팀명은 순우리말인 언제나와 불어, 꼬망새인 시작하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의미는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인해 언제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 하나가 내는 빛보다는 촛불 2개가 내는 빛이, 그리고 그보다는 더 많은 촛불이 내는 빛이 보다 밝듯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 커다랗고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는 남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선거 참여만으로도 우리 학교를, 우리 지역을,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리실 문은 선거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학교 학생회장 선거 날이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 뽑을지부터 생각하러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도 내일이 전교회장 선거일인데 나도 누구 뽑을지부터 생각하러 가야겠다. 수아야, 내일 봐.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박이 꼬망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강연을 마친 또박이 꼬망새 팀. 표정을 보니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친구들? 네. 너무 행복해요. 끝나서. 왜 많이 준비하는데 힘들었나 봐요? 뭔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반면 마음의 부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극단 사춘기 팀. 특유의 생기발랄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몇몇 팀원들의 사정은 또 다른가 봅니다. 지금 사실 결선까지 올 줄 몰랐는데 되게 꿈 같은 일이라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애들이 결선 오면서 더 단단해지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선까지 올라온 만큼 꼭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기가 이 연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제목인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나 약간 이런 거를 다 이해를 해야지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극단 사춘기 단원들이랑 다 같이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투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연기에 대한 이해도도 좀 더 심도 있게 했습니다. 네. 극단 사춘기 화이팅! 짜증나. 괜찮아. 너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망했어. 생각해봤어?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담임 무슨 이런 거래 오래? 사행시를 왜 지어라는 거냐? 그러니까 투표 참여로 사행시를 어떻게 짓냐? 우리가 투표할 나이도 아닌데. 맞아. 어차피 어른들이 알아서 다 할 건데 우리가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야, 솔직히 누가 뽑히든 우리 상관도 없잖아. 몰라. 그건 각자 생각하고. 나 먼저 갈게. 빠이. 잘 가. 우와, 이거 이쁘다.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어차피 버려진 것 같은데 뭐. 오랜만에 나왔다. 네가 날 불렀어? 이 팔찌를 보니까 네가 날 부른 게 맞구나. 그래서 뭘 원해? 누구세요? 이상한 사람. 혹시 이 팔찌 주인? 이게 제가 그냥 가져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너무 예뻐서 보기만 했어요. 이 팔찌 내 집이다? 진이 몰라? 그 요술 램프 진이. 요즘에 램프를 안 쓰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을 바꿨지. 난 진이야. 진이? 그럼 제 소원도 들어줘요? 내 말을 못 믿나 본데. 그럼 네 소원 말해봐. 내가 이뤄줄게. 남자친구 사귀기? 오케이. 알바 시급도 올라가면 좋은데. 대학 가고 싶어요. 취업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늙어서도 아무것도 없이 살고 그래. 내가 다 이뤄줄게. 근데 그건 투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투표? 투표엔 관심 없는데. 누가 뽑히든 난 별 상관없는데. 누가 뽑히든 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투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뽑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나라, 바라는 세상을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이라면서 그냥 내 소원 들어주면 되지. 완전 사이비 아니야. 짜증나게 훈계질이야. 뭐? 사이비? 훈계질? 넌 앞으로 투표 못하게 될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거라고.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팔찌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주제 말이 많아. 네. 어디가? 내 집은 주고 가야지.
여기가 어디지? 부장님! 아빠! 부장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큰 거 건져왔습니다. 말씀하신 2천 가져왔습니다. 제 부탁 들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저희 의원님께서 대통령님과 각별한 사이라 당연히 될 겁니다. 이게 김비리 의원님 비서가 있길래 수상해서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걸 기사로 내보내면 분명 터질 겁니다. 잘하면 이 비리가 특실실한 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고. 예? 애초에 그게 기사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우리부터 이 회사에서 잘려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걸 위쪽에다 말씀드리면 준이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부 기자잖아요. 무슨 일 일어날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이런 사람이 우리 대표에서 안 된다고 알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백날 알려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봤자 뭐하냔 말입니다. 투표 참여율 현저히 낮아진 거 알잖아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삽시다. 예? 아니 저 부장님! 준희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이 아닌가요? 물론 전에 절 본 적 있으시겠죠. 제가 나누던 대화를 녹취했다는 말 전에 들었습니다. 아주 당돌한 짓을 하셨던데요? 저희 의원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의원님께서 불편해하신다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라 신부를 끊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정치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아빠. 네, 역시 똑똑하시네요. 그런 바른 말 열심히 국민들한테 떠들어 보세요. 누가 듣기라도 한답니까? 아, 내일부터 회사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 잘 듣는 기자가 좋거든요. 무슨 짓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따님이 예쁘게 자랐던데요? 이름이 유진이었던가? 아니 그게 무슨... 그럼 잘 알아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유진아! 왜 투표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투표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이제 알았어? 정치에 관심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치에 무관심한 게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가 본 건 너희가 투표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야.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넌 투표 평생 못한다고 했던 말 취소할게. 대신 투표에 관심 없는 친구들을 보면 꼭 투표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 잘 돌봐야 한다고. 당연하죠.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아, 짜증나. 괜찮아. 너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다 망했어. 얘들아, 보고 싶었어. 뭐야, 징그럽게. 갑자기? 야,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냐? 아니 담임 선생님 뭐 이런 거래 그래? 사행시를 왜 지어라는 거냐? 그러니까 투표 참여로 사행시를 어떻게 짓냐? 우린 아직 투표할 나이도 안 됐는데.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른 돼서 올바른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정치는 너무 어려운 걸. 맞아. 그럼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는 어때? SNS에 대한민국 법무부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정치 사회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학교장 선거도 엄연한 투표니까 투표 참여 주제가 어려우면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오, 유진이! 나 투표 참여로 사행시 지어왔는데. 그걸? 벌써? 운 띄워봐. 투표는 선거라는 중요한 이유예요. 표에 적힌 후보자를 뽑는 것이죠. 참정권을 행사하는 주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주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했나요? 꽤 만족스러웠어요. 본인 스스로 점수 매기자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준비한 것만큼 다 아닌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수고했어요. 속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청소년부 결선 강연의 전반전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청소년부 세 팀의 무대와 다양한 축하 공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영예의 대상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결선 4부를 기대해 주세요.